오늘은 자동차 보험 시술 빈도에 대한 문의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요 소재로 할 생각이에요. 원래 발행하지 못한 대본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서 그거 처리만 해도 버거운데 답글이라는 걸 이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취미로 맛집 블로그 할 때도 소통이라고 부르는 활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도 답글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점차 문의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영상을 보지 않은 게 확실한 사람이 악플을 던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쌓여있는 대본들보다 먼저 답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반복되는 질문들은 계속 똑같은 답글을 달기보다는 이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링크를 달면 편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계산이 있어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 요즘 며칠 사이에 비슷하게 반복되는 질문, 그러면서도 예전에 이미 살짝 언급한 적이 있기도 한 내용인 교통사고 한의원 치료의 시술 빈도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먼저 용어를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수상일, 이건 상해를 당한 날, 즉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죠. 그날부터가 1일이에요. 즉 사고가 난 다음 날은 수상일로부터 2일째 날, 그 다음 날은 수상일로부터 3일째 날. 만약 사고가 월요일이었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수상일로부터 2주차의 첫째 날. 이런 식으로 수상일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날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다음 용어는 초진일. 이거는 병원이나 한의원에 방문한 첫날이에요. 예를 들어 사고는 1월 1일에 났는데 병원은 1월 5일에 갔다. 이러면 1월 1일은 수상일이고 1월 5일은 초진일이에요. 그런데 1월 10일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다시 받기 시작했다? 그럼 1월 10일은 바꾼 병원에서의 초진일이 다시 되는 거죠. 또 받고 그럼 그날이 또 그 병원의 초진일. 따라서 초진일은 그동안 피해자분이 다녔던 병원의 숫자와 일치해요. 현재 초진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초진일을 언급하고 넘어가려는 이유는 사고 나면 꼭 지인들 중에 사고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2017년 이전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지인분들, 그분들한테 잘못된 꼼수를 코치받는 분들이 많아서 초진일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17년 이전에는 초진일을 이용한 꼼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막힌 거라서 안 통하는 건데,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라면서 억지를 부리거나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꼼수 얘기를 하자면, 환자가 병원을 바꾸면 그 병원의 의사 한의사로서는 그 환자를 처음 대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환자가 몇 군데의 병원을 거쳐서 왔더라도 일단 의사 입장에서는 처음 진료하는 초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환자의 치료와 진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치료 빈도를 리셋 시켜주던 때가 있었어요. 완벽한 리셋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취지는 이랬는데 일부 피해자들이 꼼수를 찾아냈어요. 이론상 3주마다 한의원을 바꾸면 영원히 무제한으로 매일매일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대략 3, 4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막대한 치료비를 발생시켜서 보험사를 압박하고 그러한 치료비 누적의 상황을 합의금에 유리하게 쓰려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보험사의 반복된 이의 신청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게 2018년이에요. 그래서 이 꼼수는 이제 안 통하는 거니까 옛날에 사고 났다는 지인 말 듣고 병원을 계속 바꿔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제 초진일은 무시하고 모든 기준을 수상일로 삼거든요. 사고 난 날은 정해져 있으니까 병원을 옮긴다고 해서 뭘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 2018년 이후 바뀐 현재의 시술 빈도를 얘기해 볼게요. 이건 좀 많이 복잡해서 지인 한의사분들도 가끔 물어보실 정도예요. 10주차 된 분이 오셨다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씩 오시라고 해서 치료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시고, 원장님 추나 혹시 하세요? 그럼 추나는 오실 때마다 3번 다 해드려도 되는데 약침은 2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약침 시술 횟수가 1번 더 줄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드려요.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세세한 항목까지 알고 계실 필요는 없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횟수만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수치는 수상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주까지는 매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4주차부터 11주차까지는 주 3회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12주차부터 6개월까지는 주 2회의 치료가 가능하고, 6개월을 넘어서면 주 1회만 치료가 가능한데 이건 합의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돼요. 피해자분들은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 원칙을 알고 계신 분들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뭔가 교통사고랑 관련된 직종에 있던 피해자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의하시거든요. 첫 번째,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예전에 사고 났을 때 3개월간 매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죠. 이런 경우라면 몇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병원이 한 군데가 아니었을 경우, 아까 말했던 꼼수 있죠. 그렇게 하면 3개월이 아니라 3년이라도 매일 치료를 받을 수 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 친구분이 2017년 이전에 사고 난 분이라면 그 초진일 꼼수를 이용했을 수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한의원 두세 군데를 요일 정해서 돌아가면서 치료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월, 화는 A 한의원, 수, 목은 B 한의원, 금, 토는 C 한의원, 이런 식으로 세 군데만 날짜 겹치지 않게 순번대로 방문해서 치료받았으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이건 조금 보험사에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요. 이게 꼼수라고 판단되면 법원을 통해 각 한의원마다 진료 기록부를 요청해서 지불 부정을 중지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 경우, 한 군데를 계속해서 3개월간 매일 다닌 게 맞다 라면 그건 한의원 원장님이 규정을 무시하고 선심 써주신 거예요. 3개월쯤 되었을 때 주 6회 치료를 받았다면 그중 두세 번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겠지만 나머지 세네 번은 무료로 해주신 거예요. 돈을 받고 치료를 해준 것보다 오히려 무료로 치료를 해준 날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 원장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돈을 떠나서 나 찾아온 환자 그냥 돌려보내지는 못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일 테니까. 제 친구 중에 또 딱 한 명 있어요. 그 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분이 언제 어느 시점에 오시더라도 마음 불편해 하시지 않게 그냥 열심히 치료받으세요 라고 말만 하고 끝나요. 그게 아니면 세 번째 경우, 보험사하고 별도의 계약이 있었다. 사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보험사에서도 만족할 만한 딜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나 3개월 동안 매일 치료받게 해줘라, 대신 3개월 지나면 무조건 합의해준다는 각서를 쓸 거다, 그리고 합의금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렇게 약속했다는 공식 문서를 써달라,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진 않겠죠. 네 번째로,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보시면 알겠지만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할지라도 건강했던 사람이라면 사고 전 10년간 다녔던 병원 방문 횟수보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받은 치료 횟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매일 다닌 걸로 착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의외로 흔해요. 교통사고 환자분은 아니지만 저 작년에 발목 삐어서 2달간 매일 치료받았잖아요 라면서 상해보험 보상 청구하려고 하니까 무슨 서류 좀 떼달라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막상 차트 펴보면 20번도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으로서는 평생 병원 다녀본 적도 별로 없다가 10번 넘게 치료받아본 게 처음이니까 기억 속에는 거의 매일 다녔다는 걸로 착각하시는 거죠. 이게 의외로 흔해요. 내가 그것밖에 안 왔다고? 라고 물어보셔봐야 종이 차트에도 전자 차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걸요. 그리고 또 흔히 빈도에 대해서 묻는 두 번째 질문, 이건 원칙이 양방병원도 똑같이 적용되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좀 따로 다뤄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도 잘 몰라요. 양방 쪽은 또 다른 세부 조항이 있을 텐데 제가 양방의사가 아니니까 알 수 없죠. 다만 뭔가 제한이 있긴 있대요. 하지만 한방에 비해서 양방이 치료의 종류의 제약이 많은 대신에 치료 횟수에 대한 제약은 좀 느슨해서 비교적 자주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는 해요. 그렇게 들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확실치 않으니까 현직에 계신 외과의사 정도가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유튜브 댓글로 빈도에 대해서 하신 질문,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의원은 일주일밖에 안 다녔는데 이제 주 3회만 나오라고 한다, 3주일까지는 매일 치료받을 수 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이미 답변을 드린 상황이긴 한데 아마 사고 난 지 2주 지나서 처음 방문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사고 발생한 후, 그러니까 수상일 후 2주일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제 한의원으로 옮기신 지 일주일이 됐으면 초진일로부터야 일주일이겠지만 기준선이 되는 수상일은 이미 3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주 3회씩 치료가 인정되는 게 맞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언뜻 생각나는 상황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답글이 달렸더라고요. 사고 나자마자 한의원에 방문했고 이제 사고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거다 라고 하시네요. 이런 상황이면 그 한의원 원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본 환자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 그 한의원 원장님 이 환자를 일주일간 치료하면서 피부의 회복력을 관찰해 보니까 침습 치료를 매일 하면 염좌로 인한 통증보다 피부로 인한 통증이 더 심해질 것 같다 라고 판단했다면, 그러면 일주일에 3회씩만 나오시고 그거보다 자주 오시면 간단한 물리치료만 해드리겠다 라고 덧붙인 게 납득할 만하죠. 환자의 권리는 매일 치료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지만 이 환자에 대한 모든 시술에 책임을 져야 하는 한의사로서는 치료 횟수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환자의 건강 상태니까
있으니까요. 그 이외라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진료 커버하기 힘든 곳이었으려나, 이런 건 직접 진료한 원장님만 정답을 알고 있어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답변하는 게 좀 힘들어요. 자, 오늘은 교통사고의 한의원 치료 빈도에 관련된 질문들 중 3가지를 찾아서 그 답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답글에 대한 답변은 댓글로 하든 영상으로 하든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해보려고요. 그래도 요즘은 손에 좀 익어서 매일은 불가능하지만 5분짜리 영상이라면 주 2, 3회 정도는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